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이번 영상은 안철수입니다. 지금 안철수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 여론상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한테 형편없이 밀리고 있고, 또 심지어 이준석한테 아직까지도 조롱을 당하면서, 이준석과 이준석 떼거리들한테 조롱을 당하면서 이준석보다도 존재감이 없어요. 이준석이라는 애는 무슨 말을 하든 코인 따먹기, 광고팔이 언론에 다 나오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도 언론에서 그냥 한두 번 다루다가 그냥 치워버려요. 그게 언론의 연속성이라기보다 안철수의 연속성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 출마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나 본데, 요번에 당대표는 누가 출마하든 죽는 코스입니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호가 원내대표 됐는데 그거 그냥 민주당하고 싸우다가 또 지지율 폭망하고 지선체제로 가고 패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권 구도는 여권이 훨씬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잠재적인 여권 주자들이 한두 명은 숨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가 지금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또 이준석 떼거리들하고 좌파 쪽으로부터 간잡이고 간철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직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최상병 특검 5월 며칠 날이었죠. 5월 2일인가 3일 날 국힘애들이 퇴장하고 안철수도 같이 퇴장하면서 민주 입법 독재 같이 외칠 적에 아주 조롱을 했죠. 언론들하고 좌파 유튜버들하고 이준석 대거리들하고. 그런을 하면 안 됩니다. 나간다 그래도 당론도 아니었고 그냥 퇴장하자 했으면 안철수 남아가지고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안철수는 최상금 특검법이 재의결되면은 거부권 행사할 건 확실하고, 윤석열이 특검법이 재의결되면은 당론을 무시하고, 당론이 최상병 특검법을 부결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자기는 투표하겠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안철수는 그래도 양심과 양식으로 하는 정치구나 하는 각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5월 28일 날 최상급 특검법을 재의결한다 그러는데요. 통과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22대로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한테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통과 안 되더라도 안철수는 찬성 투표를 던지는 그 모습이 나와야 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라인 사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라인 그 자체가 국익이고 미래 산업입니다. 일본 라인 야후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틀 전에 제가 상세하게 이게 왜 무슨 문제인가 하고 말씀드렸죠. 이 문제에서는, 라인 문제에 대해서는 안철수를 보기를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안철수는 IT 전문가, 그리고 미래 과학 입국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안다는 인식이 돼 있죠. 그거는 부정 못해요. 그런데 라인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한 일주일 됐어요. 터진 지가, 정치권으로 옮겨진 지가, 커뮤니티에 옮겨지고 정치권으로 옮겨진 지가. 그런데 이 문제는 벌써 6, 7개월 전부터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거니까 안철수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어느 정치인보다도 먼저 의견을 제시해야 됐어요. 근데 어제서야 안철수가 일본의 라인 사태가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다. 적성국이라는 일본의 적성국이 한국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기술 주권 차원에서 국제법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한일 관계 발전에 걸림돌을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여론은
윤석열 주새끼 뭐 하는 거야? 윤석열 정권 뭐 하는 거야? 기시다고 술 처먹고 다 갖다 바쳐놓고 아무 국익도 못 챙기고 독도도 말이지 일본 영토로 표기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우리나라 민방위 훈련 교본에도 독도는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이상한 나라가 되는구나. 이거는 벌써 한일 감정 게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 문제를 국민들이 분노하고 특히 젊은 층이 분노하는 것은 40, 50대까지 60대도 알아요. 라인 일본 야후 재팬을.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안철수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윤석열이 일본이 강박을 하면서 야후 라인의 지배권을 경영권을 탈퇴하고 있으니 일본은 정부가 움직이는데 총무성이나 외교부가 움직이는데 한국은 가만히 있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럼 그걸 집어써야 됐어요. 뭐 적성기술국, 기술주권 차원에서 시장적 조치, 또 일본은 우리를 적성국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을 직격을 했어야 됐어요. 하여튼 이런 말이라도 한 게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라인 야후 문제를 보면은 네이버에서 지금 내부 결정이 안 나왔다는 거죠. 틀림없이 일본에 한 명 남은 네이버 한국인 이사를 일본 측에서 쫓아냈고 또 일본은 총무부예요. 장관 그리고 외교부에서 소프트웨어를 밀어주면서 라인의 지분을 소프트뱅크한테 넘겨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네이버 쪽은 라인을 넘기고 다른 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라인이라는 게 우리나라 카카오예요. 카카오 5만 걸 다 하잖아요. 카카오 문어발식 200 몇 개가 300 몇 개 있다 그러죠. 계열사가 꽃배달 대리운전 어쩌고 저쩌고 엄청 많잖아요. 밥 시키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라인이 일본에다가 거점을 두고 동남아 또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진출한 거죠. 일본의 카톡 메신저 같은 라인 메신저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90%고 걔네들이 플랫폼이 없어요. 동남아도 8,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본 애들이 반도체는 한국, 대만 업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기초 원천 기술도 일본에 좀 있고 반도체 입국 강화는 미국과 같이 되고 있으니 이제 네이버 같은 플랫폼을 갖다가 장악하게 돼가지고 장악학을 목적으로 라인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네이버에서는 라인 같은 경우 후한각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그거 다 매각 못해요. 그리고 다 살 돈도 없어요. 라인 자산 가치가 10조 된다. 20조인데 네이버 지분이 10조 된다는 그런 사잖아요. 10조가 어디 있어? 소프트뱅크 그놈아여서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매각하고 좋은 값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일본의 행정지도는 법입니다. 법률이에요. 일본 쪽에서는. 행정지도를 당하고 나서 이걸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웹툰 같은 거, 일본의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또는 다른 이커머스 같은 것도 타격을 받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 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 벌써 6, 7개월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몇만 건도 안 나왔어요. 50몇만 건. 일본 애들 인구가 1억 2, 3천인데 한 1억 명이 라인을 쓰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경력권 박탈 과정에 들어가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그냥 정치인도 그러고 고고TV도 두드린단 말이야. 고고TV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에 대해서 과기부 애들이 네이버 입장이 우선 들어봐야 된다. 네이버 경영 문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외교부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또 그러죠. 네이버 입장의 확정이 우선이다. 네이버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도 신경 쓰고 있다. 일본에 강하게 일본에 대항하겠다 이러는데 미친놈들이죠. 이게 터진 지가 5,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게 뭔지도 몰라. 그 새끼 그랬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청년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직업을 구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도 나온다. 이 미친 새끼야. 그 7, 8년보다 다 나온 건데. 요새 애들이 스마트폰 보고 다 직업 구직을 하는데. 그렇게 멍청한 놈이가 술이나 처먹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술 친구 기시다. 기시다고 말이야. 사케에다가 사케 처먹고 말이지. 일본 맥주하고 한국 소주가 섞어가지고 그게 말이야. 한일 관계 친선 외교다. 기시다한테 납작 엎드리고 기시다는 지금 세계적으로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고립이 되고 있고 외교가 그러면은 이 문제가 직설적으로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은 그래서 한미일 친선관계, 한미일 방위동맹을 강화시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윤석열 외교는 망했어요, 여러분. 그거 무식하고 극변하고 늙은 애들만 윤석열이 외교가 성공이라고 아직까지 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에 의사를 표현하는데 망했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다 나오는 거예요. 윤상현이가 먼저 이야기하고 유승민도 동시적으로 야 윤석열로 말이야 기시다하고 술 마시지 마. 술만 마시고 뭐하냐. 오늘이라도 말이야 일본 총리한테 전화해. 기시다한테. 야 라인야오 지켜 하고 유승민이 직격을 퍼붓죠. 그죠?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애매한데 이런 걸 갖다가 윤석열을 직격해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분노하는 이유가 아니죠. 쉽게 말 라인야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카카오고 또 라인야후죠. 그 야후 같은데 일본의 야후 같은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곳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가 디지털 문화가 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네이버가 11년 전에 아주 고생해가지고 2011년으로 13년 전에 고생해가지고 일본에 구축을 하고 동남아를 장악하고 세계로 나가려고 그러는 그걸 뺏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 차원이 되죠. 일본에도 정부가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로 뭐 했다고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은 윤석열한테 가고 있는데 안철수는 윤석열과 윤석열 정부를 하나도 말하지 않고 윤상현도 윤석열을 하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본의 라인 사태가 반시장적 조치고 기술 주권 차원이다. 간접적으로 비판하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나서 너 술 친구고 그래 왜 이런 걸 갖다 국익을 훼손하는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항상 윤석열이 아니 그 안철수가 애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국민들의 원하는 핵심을 못 찔른다는 거죠. 그래 안철수가 하는 말은 다 옳아. 그리고 바른 말을 해요. 근데 단발성으로 끝나요. 그리고 한동훈 문제가 아주 짜증날 정도로 저도 오늘 하나 찍어서 오늘 올릴지 내일 올릴지 몰라요. 한동훈 문제 네가 당대표를 한다 그러잖아요. 입질을 계속 하잖아요. 애새끼가. 저건 정치하면 안 되는 놈이에요. 총선 참패는 안철수가 말했다시피 제1책임은 윤석열한테고 2책임은 한동훈한테 있다고 근래 와서 말하죠. 근데 총선이 딱 끝나고 나서는 안철수가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참 열심히 했다. 그래도 수도권하고 수도권에서 이기려고 그러고 많이 열심히 했다. 안타깝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는 정글 같은 경우고 안철수가 과거에 안철수 생각이 나왔던 식으로 삼성은 동물의 왕국의 정글이다. 그렇게 그거 말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정치는 정글이죠. 죽이냐 죽느냐의 싸움이죠. 그렇죠? 한동훈을 쳐내야 되죠. 지금 그 홍준표가 또는 오세훈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대권을 위해서 한동훈을 그냥 지독하게 공격하죠. 그렇죠? 나경원하고 한번 짜웅을 털고 있고. 그런데 아니 모든 그 차기 대권 주자들이 한동훈을 치고 있어요. 근데 고고TV가 한동훈을 치는 이유는 지금 정치하면 안 된, 기본적으로 안 된 놈이니까 치는 거예요. 그런 거 대권 주자도 아니야. 대권 주자는 역학관계를 떠나서 근데 이 안철수가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겨우 한동훈은 원칙적으로 당분간 물러있는 게 맞다.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는 소리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한동훈 당대표 하지 마. 정계 은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 뭐 오세훈, 나경원 이런 애들이 한동훈과 대척 관계 들어갈 적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제야 한동훈은 원칙적으로 당분간 물러나는 게 맞다. 한동훈하고 우호 세력을 가지려고 그랬죠.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한동훈 패거리들하고 늙은 당원들, 안철수 지지자들하고 전혀 달라요. 상충돼요. 이게 사람이 좋은 것만 보인다는 거지, 정치적인 맥을 끊을 땐 끊고 칠 땐 치고 이래야 되는데, 한동훈은 절대 안철수 편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나경원이는 요번에 당대표 나와요. 뭐 한동훈이가 나오면은 내가 반드시 나간다 뭐 이상한 기자놈이 노컷뉴스나 그런 소리 하는. 나경원은 분명히 나오고 상수고 나경원이 되는 코스예요. 근데 안철수는 사람을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대표가 되면 자기 사람이나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다고 착각하나 보는데 그건 안 돼요. 요번에 당대표는 1년 안에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요번에 당대표 지선까지도 못 가요. 왜? 윤석열이 망가짐으로. 그럼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을 보호할 수뿐이 없어. 안철수의 성격으로는. 안철수가 대범하진 않죠. 그러면 밖에서 새 시도가 구성되면은 나경원으로 가면은 나경원이가 대기가 없잖아요. 그럼 안철수는 계속 비판을 해야 돼. 윤석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졌어요. 윤석열 계속 비판을 하고 자기 존재감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요? 한동훈은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고 당대표로 들어와 봐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아산발이에요. 둘 다 합리적인 보수 그런 인식도 있고, 또 오세훈은 대권을 노리고 나경원은 대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경원은 서울시장감뿐이 안 돼요. 서울시장 한번 출마했다가 떨어졌잖아요. 오세훈이가 무상급식 때문에 그때. 그러면은 오세훈과 나경원이 지금 동맹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젠가 동아일보에도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 칼럼에서 이기용이가. 그러면은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합치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는 누구하고도 안 합쳐요. 누구도 홍준표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안철수 쪽에 나오면 돼. 안철수가 유승민하고 합칠 수도 없고, 둘 다 성격이 모나가지고, 유승민이가 좀 더 모났죠. 또 과거 국민의당 같이 해가지고 찢어졌고, 그렇죠? 바른미래당에 찢어졌고. 그런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윤석열하고 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반 중도 또 탈진보 애들이 안철수가 그래도 괜찮구나, 한 번 더 믿어볼까,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도 며칠 있다가 즉시적발적으로 이슈가 뜨면은 곧장 그 메시지 내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생각하다가 나오고 이러니까 자꾸 본다, 간잡이다, 좌파한테 공격받고 이준석과 떼거리들한테 공격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안철수가 나와서 시사평론에 나와서 말하는 건 다 들어봐요. 녹화 방송이라도. 안철수가 말하는 게 과거에도 말투가 문제가 많아서 손해를 많이 본다.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러다 그것이 그 프레임에 걸렸고, 그 다음에 안철수의 목소리가 이제 가늘죠. 탁하고 공격적인 말투, 굵은 말투를 하려다가 실패했죠. 그거는 목소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의 이거 시사평론 나와서 또 다른 토론 방송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말을 지켜보면은 너무나 부사, 접도사, 감탄사 이런 게 너무 많아. 왜 그거를 못 빼죠? 그러니까 이래서 왜 그런 거를 갖다가, 요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정치인이 언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재수할 때 남산에 어린이회관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변했다고. 내 재수할 적에 그 새벽 5시 6시 가야지 자리를 맡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새벽 첫차 타고 가는 거예요. 자리마트로. 그리고 9시인가 10시, 11시에 끝냈어요. 그것까지 공부하다가 또 막차 타고 와요. 새벽 5시, 6시에 가가지고 가방 놓고, 재수생들 가방이 막 몇백 미터 줄 서 있으니까, 그 안중근 의사 동상 옆에 가가지고, 혼자서 나레이션을 했어요. 큰 목소리로 읽었어요.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나, 또는 영어의 왕도, 또, 일본 참고서에 영어 삼천제, 이런 거를 큰 소리로 해서 읽어요. 영어를. 그죠? 그 다음에 국어도 독해력, 문해력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를 계속 읽어요. 큰 소리로. 혼자 가가지고 안중근에서 거기 가서 한두 시간 동안. 그러면은 그런 거라도 안철수는 신문 사설이라도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면은 그 접단이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어지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맥이 끊겨요. 전체적으로는 옳은 말이나 신문 사설만 국어 교과서 읽어라. 신문 사설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백날 봐야 소용없어. 그거 국가 경영 정책하고 신문 사설은 그걸 싹 빼버리죠. 그죠? 핵심 추구만 들어가니까 사설 같은 거를 소리내서 몇 단만 읽으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니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그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 그 말투인지 몰라. 그건 옛날이에요. 10년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1, 2, 3, 4.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 용어는. 핵심 코어로 딱 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보면은 사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적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심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의료 붕괴당해서 망했잖아요. 안철수도 예언하잖아요. 올해 5월이나 6월이면은 저 지방부터 도산 들어와서 의료 수급체계, 의사 수급체계는 다 망해졌다 벌써. 그런 거를 코어만 딱딱 말하고 사람들은 궁금증을 들게 해야지. 저는 이래요, 후는 이래요. 원인이 1, 2, 3. 내가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것도 말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하면은 안철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설만 갖다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설만 하루에 1시간씩 읽었어요. 소리내서. 사설 하나 읽는데 3, 4분이면 2, 3분이면 되죠. 계속 읽었어요. 똑같은 언어를. 저도 고고 TV가 유튜브를 진행해서 핵심 코어를 항상 머리에 놓고 진행을 해요. 도대체 이 양반은 뭐를 하는지 몰라. 이걸 제일 잘하는 애가 유승민이죠. 현재. 윤석열과 각을 재야지 돼요. 윤석열한테 탄압당하고 또 어떤 말도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망설이면 안 돼요. 이젠 윤석열한테 무슨 말을 하든 안철수가 존재감으로 일어날 수뿐이 없어요. 아무 말이나도 상관없어 윤석열한테. 그거를 TK나 장노년청의 지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망설이면 안 되죠. 장노년청은 누가 여당의 대표가 되든 무조건 국힘 보수의 대표 무조건 그를 밀어요. 전 국민이 원하는 건 윤석열이 정권은 망했고 윤석열은 앞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기괴한 놈이 나왔어. 근데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타가 안 나와요. 안철수는 항상 보면 제시만 하고 의견만 한번 던지고 말아. 왜 그걸 집요하게 못 무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